사실 저도 산길을 타보기 전에는 네. 그래도 이 차는 어차피 12기통의 GT 성격이 더 강하니까 산길에서 확실하게 성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코너링 실력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처음에는 그냥 도로만 대충 달려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는 도로에서도 충분히 즐기면서 서킷에 가는 거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차라면 진짜 서킷도 좀 자주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엔진 이야기는 계속 했죠. 12기통 엔진 가지고 레드존을 8,900rpm, 거의 9,000rpm까지 쓰는 경우는 사실 이 차가 처음이고,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거거든요. 페라리 하면 자연흡기로 리터당 100마력을 넘어 쏜 엔진이 되게 유명했는데, 그게 이제 F355 이후에 8기통에서 355, 360, 430을 이어오면서 그게 계속 발전을 해왔고, 458에 가서 드디어 이게 회전수가 9,000rpm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세웠지만, 사실 12기통 엔진들은 엔초 페라리 이후에 와서나 리터당 100마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회전수도 겨우 이제 8,000rpm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8,500rpm까지 올라갔다가 드디어 이번에 이제 8,900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8,900까지 올라온 것도 지난번에 그 F12 TDF 뚜르 드 프랑스 그 모델부터 사실 8,900rpm까지 올라가긴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토크도 더 커지고 출력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 차는 좀 경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 모델이어서 제로백이 2.9초까지 떨어졌는데, 이 차는 그냥 좀 더 로드에 더 적합하게 세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이 2.9초라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F12의 레이싱카 버전, 약간 고성능 그렇죠. 버전 TDF였던 건데, 네, 그거랑 같은 성능으로, 그거랑 같은 성능을 내는 거죠. 그리고 힘은 더 강력하고. 네, 더 강력. 네. 그리고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송원 씨도 이야기했었고, 이게 후륜구동 모델인데 후륜구동만 가지고 제로백을 2.9초까지 끊을 거라고 진짜 저도 그 부분도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람보르기니 모델들 같은 경우에 700마력, 740마력짜리 가지고 2.9초를 끊잖아요. 근데 그 차는 4륜구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휠의 슬립을 일으키지 않고 그 정도를 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는 후륜구동만 가지고 지난번에 3.1초, 2.9초까지 끊어내는 거는 정말 엔진 컨트롤이 정말 정교해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타이어가 그만큼 더 강력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그 페라리의 전면 특허 SSC 네네. 그 컨트롤 있잖아요. 사이드 슬립 컨트롤. 네. 억제해주는. 네네. 그거 덕분에도 2.9초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예요? 네. 사이드 슬립 컨트롤은 네. 일종의 ESP랑 연관이 있어요. ESP라는 게 코너를 돌다가 힘이 갑자기 강하게 밀려진다든가, 아니면 그 타이어가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질 경우에 뭐 출력도 떨어뜨려주고. 그렇죠. 언더스티어든 오버스티어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출력도 줄여주고, 근데 출력을 줄여주는 거는 TCS예요. 네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에서 출력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차가 미끄러지는 걸 잡아주는 게 이제 ESP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지면 반대쪽 타이어 쪽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ESP인데, 사이드 슬립 컨트롤은 뭐냐면, ESP가 바로 개입해버리면 차가 코너에서 힘을 강하게 줘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라인을 따라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짜릿한 맛이 너무 없는 그렇죠. 거야. 네.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특히나 운전자가. 후륜구동 차들은 뒤가 좀 살짝 날라줘야 더 재밌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물론 그게 트랙에서 기록을 재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스포츠카를 즐길 때는 뒤가 살짝 날라주는 맛이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ESP가 개입을 해버리면 그게 뭐 전혀 미끄러지는 틈도 안 주니까 안 주고 바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사이드 슬립 컨트롤이라는 거는 그거를 조금 미끄러지는 걸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네. 허용을 해주고 약간 미끄러지고 난 뒤에 ESP가 개입해서 잡아주는 거죠. 조금만 맛봐. 여기까지는 그렇죠. 안 돼. 그렇죠. 네. 네네.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그 오. 꺼버리는 건 아니고 네. 완전히 꺼버리려면 여기 이제 DCS도 끄고 ESP를 완전히 꺼버리면 이제 페라리에서는 ESC라고 하는데 ESC를 완전히 꺼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지가 마음대로 이제 뭐 엑셀을 밟는 대로 뒤가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에서도 사이드 슬립 컨트롤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 힘을 강하게 주면 살짝 미끄러진 다음에 차가 개입을 해서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릿함과 안정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정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스포츠 모드냐 아니면 레이스 모드냐에 따라서 개입하는 정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주행 조건에 따라서 그 슬립을 허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도까지도 달라요. 그렇죠. 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모두마다 또 다른 거예요? 대단하다. 왜냐면 빠른 속도로 코너에서 미끄러지면 그럼 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슬립을 허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처음 SSC가 나온 상태에서 네네. 지금은 버전 5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SSC 맞아요. 5까지 개선이 됐거든요. 그만큼 5.0까지. 좀 더 많이 허용하면서도 더 정교하게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이번 시승에서는 사실 서킷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제대로 체험해 볼 수 없었고, 저는 사실 산길에서도 이 정도면 뒤가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제가 거뜬하게. 기대했던 그 범위 너무 내에서는 아예 미끄러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슬립 컨트롤 자체가 거의 전혀 작동하는 느낌이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뭐 페라리의 뭐 그 이쪽에도 나오는 뭐 EDF라든가 F1 트랙이라든가 F1 다 BC라든가 나오네요? 우와.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엔 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걸 과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페라리랑은 완전 다른 페라리가 등장한 게 아닌가. 놀라운데요, 진짜. 근데 이렇게 좀 친절해지다 보니까 좀 원래 페라리를 사랑하셨던 분들은 약간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타보시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페라리를 그렇죠. 즐기기에 있어서 네네. 짜릿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타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페라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다 레이서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페라리를 즐기기에 예전에는 물론 이제 페라리를 오랫동안 즐겨오신 분들은 그 페라리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자기 취향에 맞게 컨트롤 해가면서 타실 수 있게 됐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처음 페라리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훨씬 더 편하게 페라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 7단에서 지금 100km로 주행을 해보면 회전수가 2,300rpm 정도 되네요. 야, 이게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7단인데도 2,300rpm까지 올라가 있군요. 근데 이게 뭐 7단에서도 이게 최고 속도가 몇 단에서 나올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 기어를 하나씩 더 내리면 5단, 4단에서 한 4,500rpm까지 올라가고 3단에서는 5,500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이게 2단에서도 2단이 7,500rpm에서 2단 100km고 2단이 거의 120km까지 올라가네요. 와, 회전수가 8,900rpm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단에서 120km까지 올라간다는 거. 보통 이런 차들은 회전수가 올라가면 거의 한 8,000rpm 부근 가면 힘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차는 거의 8,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8,900rpm까지 올라가더라도 힘 부족을 사실 거의 못 느끼고 이게 아무래도 또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4,000에서 8,500rpm까지를 거의 막 힘 부족 전혀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야. 사운드가 엄청나게 카랑카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옛날만큼 강하진 않다. 네. 전 진짜 시끄러운데. 진짜? 네. 와. 놀래는데. 그래요.
방음을 좀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 정말요? 지금도 얼얼한데 뭔가. 진짜? 어쩌면 귀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미 네.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처음 페라리를 탔을 때 네, 네. 포르쉐는 많이 탔지만 페라리를 처음 탔을 때가 페라리 F355였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F355가 회전수가 8,0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라갔어요. 네, 그게? 그때부터 8,000rpm까지 올라가고 리터당 100마력을 달성을 했었는데, 와, 그 페라리의 이 고회전 사운드는 잊지를 못하세요. 진짜 환상이에요. 거의 무아지경. 근데 왜 소리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도 음색이 굉장히 곱고 화려하고 날카롭고 가늘게 고회전까지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때 처음 받았던 그 환상적인, 정말 몽환적이고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느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게 헷갈릴 정도로 막 몽롱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페라리에 대한 첫 경험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런 사운드가 잘 안 나오고 그때랑 네.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와서 355를 다시 타본다고 해도 과연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상상 하죠. 속의 경험을 내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피곤해져요. 뭐가? 뭔가 승차감도 그렇고 점점 네.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가 뺏기네요. 이거는 정말 조수석에 타면 안 되는 차입니다. 지루하네요, 조수석은. 무조건 무조건 운전석. 가위바위보를 했어라도 네, 이번에는 뭐 엔진에도 F1 기술이 적용이 돼서 네. 가변 인테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변속기도 기존에 계속 F1 DCT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그 변속이 빠른 게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기록을 낼 때는 그 변속 타이밍 자체가 얼마나 짧으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교하게도 변속하기도 하고 또 변속 타이밍 자체가 정말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변속기도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차는 뭐 퍼포먼스 면에서는 진짜 역대 최강이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좀 그 외에 뭐 여담 같은 것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 이게 창문이 내려가는 건 원터치인데 원터치가 아니에요,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건 원터치 아니에요. 꼈습니다. 한상기 옵션. 네, 페라리에서 이런. 네, 페라리가 그런 것까지 뭐 따져야 되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도 지난번 제가 다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GTC4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터치하면 계속 깜빡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이걸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3번 깜빡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타면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한 번 누르면 3번 깜빡하고 꾹 누르면 계속 켜져 있는 네. 게 더 맞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어 있네요. 와.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원터치 트리플이 되고, 그리고 꾹 누르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끌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경험기도 지금 옮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 페라리 경험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요. 어머, 너무 귀여워. 이세타, BMW 이세타에서 났던 소리. 안에서 들어서 그런 거지 밖에서 들으면 안 그렇겠죠. 그래서 페라리가 이런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 전자식 그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모터가 있어서 사람이 돌릴 때 모터가 힘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터를 강한 걸 넣으면 사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호만 보내면 지가 핸들을 돌릴 수 있거든요. 신호만 보내면 지가 그렇다면? 모터가 있으니까 돌릴 수 있죠.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반자율주행기는? 그렇죠. 그게 적용되면 이제 나중에는 반자율 주행에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도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근데 뭐 페라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에이, 들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에이, 너. 뭐 그렇죠. 페라리도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반자율 주행기는 들킨 기분? 안 넣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거 아직 적용 안 돼 있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돼 있고, 향후에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지 말란 법이 있나요? 특히나 488 아니고 이런 812 같은 뭐 아예 이제 GT카들이 네. 그 GT4 루소나 아니면 포르토피노 같은 그런 차들은 뭐 충분히 옵션으로 선택할 수 넣을 있으면 수도 있죠. 좋죠. 충분히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뭐 하나씩 전자식 파워 스티링 들어오고 또 뭐 오토홀드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도 이미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스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 단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진에서도 확실히 그 서스펜션 쪽에서 들어오는 안정감 자체가 레이스 모드가 확실히 더 안정감이 더 좋게 느껴지네요. 네, 여기 공조기 버튼들이 있는 이쪽 부분은 네. 플라스틱 소재가 너무 날 거 그대로 그냥 쓰여버려가지고 살짝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사실은 이쪽은 진짜 화려한데. 전부 다 막 가죽으로 다 덮여놓고, 지금 이런 부분도 보통은 플라스틱인데 지금 카본으로 다 입혀놔가지고 엄청 화려하죠. 이것도 카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가죽으로 씌워달라고 해도 되고. 확실히 스티어링 휠도 지난 거보다 느낌상으로는 직경도 좀 더 작아진 느낌이 들고, 의외로 페라리 스티어링 휠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직경도 조금 더 작아진 느낌이 들고, 여기도 그 구성은 비슷한데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더 F1 머신의 그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다듬어 놨네요. 그립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네. 잡았을 때. 이번에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에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전자식이다 보니까 그 카운트 스티어도 돼요. 이제 사이드 슬립 컨트롤에서 차가 오버스티어가 나잖아요. 그럼 오버스티어가 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한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는데, 그때 오버스티어가 나면 자동적으로 카운트 스티어를 약간 해줘야 되거든요. 반쪽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적용해주는 기능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라리 파워 오버스티어라고 해서 FPO라고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슬라이드가 났을 경우에 카운트 스티어까지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체험을 해볼 수가 너무 강력하게 그립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간 튜닝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좀 겁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겁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차를 날리고 막 그런 걸 잘 못하겠네요. 서킷 가면 다음에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911 타면서, 포르쉐 911 타면서 앞쪽 팬더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네. 그걸 보면서 타는 것도 꽤 큰 재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차에도 네. 앞 팬더, 뒷 팬더가 네. 앞쪽 유리로는 또 보이고 여기 사이드 미러는 또 뒤쪽 팬더가 보이고 이래서 시각적으로 네.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페라리가 포르쉐 따라하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이제 그 팬더의 그 느낌도 그렇지만 이 앞에 그 본네트가 굉장히 날렵하게 낮아지면서 앞부분이 훨씬 더 뾰족한 느낌이 드는 게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옆모습 보면 이렇게 팬더가 불룩불룩하고 가운데는 날렵한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 미래의 자동차에서 봤던, 컨셉카에서 봤던 맞아요. 그런 라인, 컨셉카 같네요, 진짜. 그런 라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 812 겁나 빨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엄청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도로용 버전 중에서 스포츠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GT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특히나 458 가지고도 지난번 서킷에서 막 뒤가 계속 미끄러졌던 걸 감안하면 이 차는 힘도 더 많이 세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많은 부분을 허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정말 상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 그립을 지금 선보였는데, 그거는 사실 제로백 2.9초가 말해주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 그렇죠. 2.9초를 만들어내는 그립이면 그 그립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사실은 그 2.9초에서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수치를 보고 이 그립이 얼마나 날지 힌트를 얻었어야 됐었는데, 또 코너링이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코너링에서도 다르지 않은 정말 강력한 그립을 선보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피백디가 2.5초였잖아요. 전기모터 두 개가 앞뒤로 사륜구동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사륜구동까지. 최대 2.4초. 사실 2.4초면 얘는 사실 2.4. 여기서 2.9에서 2.4로 차이가 내려가는 크긴 하죠. 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차도 뭐 2.4초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어쨌거나 엔진차 중에서 특히나 후륜구동차 가지고 2.9초를 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송은 기자는 총평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why not? Why not? 그러니까 계속 왜 안 돼?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타기 불편할 거야, 운전하기 무서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다가 페라리가 말하기를 812가 말하기를 왜 안 돼? 그걸 왜 못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미끄러질 ESC, 그러니까 ESC를 끄고 운전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재밌게 달릴 때는. 근데 그거 왜 꺼야 돼 그거를? 끄지 않고도 재밌게 탈 수 있어, 안전하게. 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지난 세대 그 강력한 TDF, 그 F12 TDF 모델보다도 더 높은 출력을 또 뿜어내면서 페라리의 한계를 또 뛰어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륜구동 차인데도 불구하고 2.9초를 끊을 만큼 그립을 정말 잘 다룰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얄밉기도 하고 불가능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상하지 마라. 지금까지 나 페라리 많이 타봤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 차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놀랐으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사실 서킷에서 탔던 게 GTC4 루소 T랑 네. 또 캘리포니아 T랑 또 488이랑 이런 차들만 타고 아직 F12랑 또 812 슈퍼패스트는 아직 못 타봤는데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차를 꼭 서킷에서 한 번 더 체험해보고 이 차의 한계가 어딘지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는 저도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오늘 경험했던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차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JBL 오디오 궁금한데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이 노래가 페라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중독된 향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래가요? 페라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뭐야 지금 음악에 아니 지금 음악에 관심이 지금 음악 들을 땐가요? 와 뭐야 지금까지 야 이런 적이 왜요? 없었는데 송 기자 그래도 맨날 음악 틀면 음악에 더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 음악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야 지금 음악 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그음이 안 들려요, 잘. 아니 지금 방금 그 곡이랑 난 페라리랑 네. 진짜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관심 1도 안 보이고 와 자 그러면 JBL 페라리 812 겁나 빨라에 적용되어 있는 JBL 오디오의 템테이션을 들읍니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이 정도까지만 오디오는 들어보는 거야. 그냥 오디오가 있다 아. 이런 걸 말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페라리 지금 네. 기아맥에 이런 오디오를 지금 달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저음도 너무 뭉개지고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페라리에 오디오가 뭐가 필요 있어. 그래도 있으면 좋은 오디오 있으면 좋죠. 네. 그래도 아까 라타타는 잘 어울리던데. 그래요? 음악 뭐 들어? 송은이가 차를 탄다는데 페라리를 즐기겠다는데. 재밌다. 근데 저번에 사실 혼자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차가 막히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 네. 그 상황에서는 음악이 땡기더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심심하니까 음악이라도 듣자.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오디오가 필요하고 맞아요. 또 JBL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좋아하던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지긴 하는데 사실 그 오디오를 세팅을 조금 바꾸면 네. 또 나름 취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또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김송은 기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812 겁나 빨라를 아주 겁나 편하게 몰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좀 이 저회전에서 계속 웅한 소리가 계속 엑셀을 살짝 밟으면 확 밟으면 왕 올라가면 괜찮은데 엑셀을 많이 안 높이고 계속 회전수가 1000 얼마인 경우에 하는 소리가 그다지 이렇게 좋진 않아요. 맞아요. 네. 약간 피곤하게 만드는 맞아요. 것 좀 같아요. 피곤하게 만드는 소리. 그래서 차라리 수동 모드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 뭐 60km만 올라가도 금방 7단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어를 한두 단 내려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도의 기어로 네. 주행을 하면 이 웅하는 느낌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살살 주행하면 이렇게 연비를 감안해서 회전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힘이 워낙 좋으니까 회전이 낮은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웅하는 소리가 나서 그게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인데 승차감도 458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488이 네. 시트 포지션이 488이 더 낮거든요. 더 낮은데 488이 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노면이 좀 요철이 좀 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네. 근데 그걸 따라가는데 확실히 바퀴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그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휘청했거든요. 살짝 좀 한계가 있긴 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바퀴가 광폭인 거에 비하면 노면을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 근데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그 노면의 충격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 편한 건 사실인데 근데 또 뭐 승용차랑 비교하면 그쵸. 비교가 안 될 만큼 단단하고 그리고 또 그 488이랑 비교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 488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범피로드도 488은 저거 누르면 요철을 이렇게 좀 깎아내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지금 그 눌러도 그렇게 많이 매끄러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도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심보다는 서킷이 더 잘 어울리는. 이거 812가 진짜 겁나 빨라라고 이름 붙인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서킷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차라는 게 지금까지 12기통 페라리들에서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뭐 좀 스페셜 버전도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엄청 강력하네요. 근데 진짜 페라리가 지난번 뭐 전에는 그런 엔진 수치 재원으로 이름을 붙였다면 점점 뭔가 페라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로 네. 이름을 붙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전통 방식대로 이름을 붙이면 또 반갑긴 해요. 이게 488 같은 경우에 그게 리터당 배기량으로 붙인 이름이잖아요. 네. 이게 3.9리터인데 3.9리터인데 488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지? 근데 그게 이제 8기통으로 나누면 488이 된다는 거잖아. 그런 이름 자체가 나오면 재밌잖아. 나 페라리 알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거 페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나 페라리 좀 알아? 488 그거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거죠. 왠지 할 얘기들을 다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시승은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할 얘기들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시승기를 써보면 그래요. 예전에 근로 시승기를 쓸 때도 이게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A4로 3장을 쓰고 나면 더 쓸 게 없는 3장 채우는 게 힘든 차들이 있고 이런 차들은 6페이지를 써도 다 못 쓰는 거야. 계속 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상도 어차피 분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사실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할 얘기들은 너무 많은데 다 못한다는 거. 좀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겠죠.